이런 곳에 앉을 생각을 하시다니 예의가 없으시네요. 저희 며느리가 될 아이의 아버님이라기엔 격이 참 다르시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빛내고 계신 여러분. 잠시 숨 고르는 시간, 바쁜 일상 속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한 당신께 오늘의 시네마가 전하는 특별한 드라마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복이 소복소복 쌓여 돈벼락 맞을 행운을 미리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땅의 기운을 받아 올해 남은 날들이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지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진짜 품격이란 무엇인지,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겉모습과 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은 평범한 아버지로 보였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전혀 달랐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부드러운 재즈 피아노, 선율이 귓가를 감쌌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넓은 식탁 위에는 하얀 테이블보가 깔끔하게 펼쳐져 있었죠. 반짝이는 은색 포크와 나이프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놓여 있었고, 접시마다 정성스레 담긴 음식에서는 트러플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나 강현수는 이 화려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입었던 남색 작업복이 그대로 걸쳐져 있었습니다. 소매 부분에는 기름때가 검게 묻어 있었고 등판에는 땀이 배어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가슴팍 주머니에서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내 손때가 묻은 낡은 스패너였죠. 손잡이는 녹이 슬어 거칠었고 끝부분은 오랜 사용으로 닳아 반들반들했죠. 손등을 보니 검은 기름때가 손톱 사이사이에 깊이 박혀 있었고 손바닥에는 오랜 세월 기계를 만지며 생긴 굳은 살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을 수는 없어. 민서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는 작업화를 신을 발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쿵, 쿵.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이 공간의 정적을 깨는 것처럼요. 코를 스치는 기계 오일 냄새가 이곳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어색하게 섞였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강현수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손을 꼭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딸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현수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반가움보다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이 자리가 불편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식탁 건너편에는 상대방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정재민 씨는 검은색 고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 핀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고 손목의 금빛 시계는 그의 재력을 과시하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유진 씨는 화려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가 우아하게 펼쳐져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작업복, 기름때, 거친 손 낡은 신발, 그들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특히 서유진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곧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안을 갈랐습니다. 이런 곳에 그런 차림으로 오시다니
참 예의가 없으시네요. 저희 며느리가 될 아이의 아버님이라기엔 격이 좀 다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유리를 긋는 것처럼요. 정재민 씨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몸으로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죠. 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수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딸 민서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볼을 꽉 움켜쥐었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빠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강현수는 속으로 그 단어들을 되뇌었습니다. 수준, 격, 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격이란 게 이런 건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왔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촛불이 흔들렸지만 강현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옷보다 마음이, 체면보다 진심이 먼저였으니까요.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대산정밀 공장 3호 라인 기계들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프레스가 쇠를 찍어내는 소리, 컨베이어 벨트가 부품을 나르는 소리, 용접기에서 튀는 불꽃 소리. 이 모든 소리가 내게는 음악이었습니다. 하루의 리듬이었죠. 나는 한 부품을 손에 들고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눈을 감고 손끝으로 표면을 쓰다듬었죠.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차이, 그 미세한 차이가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건 안 돼. 작은 차이라도 틀리면 전체가 무너져.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리리링.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대표님, 긴급 상황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쟁사가 우리 회사 핵심 기술 설계도를 무단으로 빼냈습니다. 지금 당장 보안 시스템 암호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내 손이 멈췄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10분. 딸 민서의 상견례는 저녁 6시였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알겠어, 지금 바로 가지. 나는 전화를 끊고 밀폐된 보안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곳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서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나는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것은 낡은 스패너 하나. 이 스패너는 내가 처음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한 도구였습니다. 손잡이는 녹이 슬었고 끝부분은 닳아 있었지만 이 도구만큼 내 손에 익숙한 것은 없었습니다. 물리적 보안 장치를 하나씩 열어가며 나는 암호 시스템을 재설정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작업복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4시. 그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4시 30분. 이마에 땀이 눈으로 흘러들었지만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시. 드디어 마지막 나사를 조였습니다. 딸각. 보안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모니터에 보안 재설정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 30분. 상견례 장소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갈아입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나는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를 손으로 툭툭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기름 냄새는 여전히 진하게 배어 있었죠. 땀에 젖은 작업복, 기름때 묻은 손, 거친 얼굴. 하지만 이게 나야. 30년간 이렇게 살아왔어. 사람의 진심은 옷보다 앞서야지. 내가 늦는 것보다 딸을 기다리게 하는 게 더 나쁜 일이야. 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기름 냄새가 나는 작업복 그대로 낡은 스패너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부담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습니다. 나는 민서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상대방 부모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재민 씨가 번쩍이는 금장 명함을 꺼내 식탁 위로 밀어냈습니다. 명함이 하얀 테이블보 위를 미끄러지며 내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제일금융홀딩스의 자산관리이사 정재민입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이름이죠. 저희 집안은 3대째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명함을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내 주머니에도 명함이 있었습니다. 대산정밀 대표이사 강현수라고 적힌 명함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 직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민서의 아버지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서유진 씨가 내 손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 보이시네요. 평생 힘든 일만 하셨나 봅니다. 그런 손으로는 부드러운 세상,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겠어요. 내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 기름때, 오래된 상처들. 이 손은 수십 년간 기계를 만지고 나사를 조이고 부품을 다듬어온 손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모든 부품을 직접 손으로 확인하세요. 그게 회사 품질을 지키는 방법이래요. 작은 차이도 놓치지 않으신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재민 씨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성실함만으로는 이 경쟁 사회를 이끌 수 없습니다. 머리를 써야 하는 시대인데 역시 환경의 차이가 느껴지는군요. 우리 아들은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스카이 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죠. 젓가락이 접시를 때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얼음이 잔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품격은 지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내 신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유진 씨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민서 씨,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아버님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사돈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죠.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민서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빠, 제발 말씀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합니다. 기계를 다루고 부품의 정밀도를 관리하는 일이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공장 현장에서 일했고 대표이사이지만 나는 늘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정재민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우리 집안과는 정말 격이 다르네요.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거웠던 감정이 점점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단한 쇠처럼 굳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고 차분했지만 냉기가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정재민 씨는 내 태도를 굴복으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애초에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약혼자를 바라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약혼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눈치만 살필 뿐이었죠. 사랑보다 체면을 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정훈아, 무슨 말이라도 해. 우리 사랑했잖아. 약혼자 정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훈아, 너는 아무 말도 안 해? 정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보다 체면을 택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제가 이런 일을 만들어서.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서야, 고개 들어. 우린 부끄러울 게 없다. 단단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옷이나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재민 씨와 서유진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요, 여보, 시간 낭비예요. 그들은 인사 한마디 없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리고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그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민서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자, 민서야. 집에 가자.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민서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젖은 뺨을 비쳤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죠. 나는 핸들을 잡고 앞만 바라보며 운전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백미러로 민서를 봤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대표님이라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럼 저렇게 무시하지 못했을 텐데. 제 잘못이에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대표라는 걸 말하지 않은 건 잘한 일이야. 민서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진짜 사람됨을 볼 수 있었거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함을 알았으면 그들은 겉으로만 공손했을 거야. 하지만 속마음은 똑같았겠지. 오늘 우리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본 거야. 민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아빠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괜찮다. 아빠는 하나도 안 아프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내 가슴속 어딘가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그것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밤길을 달렸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한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일금융홀딩스. 진짜 품격이 뭔지 보여줄 때가 왔군.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벽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서재의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나는 서재로 들어가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회색 파일함.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회사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파일을 넘겼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제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제1금융홀딩스. 그 이름 아래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7년 전 대산정밀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큰 돈이 필요했을 때 제1금융홀딩스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해줬습니다.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리 경영 서약 조항.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발전을 약속합니다. 그 문장 아래 정재민 이사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붉은 펜을 꺼내 그의 이름에 천천히 밑줄을 그었습니다. 펜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직과 신뢰라. 오늘 당신이 보여준 게 정직과 신뢰였나요? 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급한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오전 9시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하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어. 주요 투자 협력사의 윤리 재검토 건이야.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계약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품격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9시 대산정밀 본사 20층 회의실. 넓은 유리창 너머로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은 냉방 때문에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긴 타원형 회의 테이블 주변으로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 이사님 오셨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수트에 하얀 셔츠, 은색 넥타이.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이신지. 임원들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재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얀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 짙은 남색 양복에 하얀 셔츠, 붉은색 넥타이. 어제의 기름 묻은 작업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모든 임원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일제히 울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재민 이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파사삭? 종이들이 흩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회장님? 설마 당신이 대산정밀에. 나는 천천히 상석에 앉았습니다.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대산정밀 회장 강현수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에 매달리는 사람은 격이 다르다고 하셨죠.
환경의 차이가 느껴진다고도 하셨고요. 정재민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오늘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요 투자 협력사의 윤리기준 재검토입니다. 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7년 전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제일금융홀딩스는 7년 전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면서 이런 서약을 하셨습니다. 그가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발전을 약속한다. 기억하십니까, 정 이사님? 정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고개만 숙였을 뿐이었죠. 우리 대산정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기술력입니다. 하지만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모욕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결례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 존중이 없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평생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매우 작은 차이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어야 진짜 장인입니다. 그게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입니다. 정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 이사님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격이 다르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제 딸 앞에서 제 손을 보며 거칠다고 비웃으셨죠. 나는 윤리위원회 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신뢰관계는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할 협력사는 단순히 돈만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곳이어야 합니다. 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위원들이 하나씩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제일금융홀딩스와의 주요 투자 계약 해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재민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저희 회사는 이 계약이 없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리 위반 시 즉시 해지 가능하다고요. 정 이사님도 서명하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어제 그것을 보여드렸는데 알아보지 못하셨네요. 정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나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제신문 일면 헤드라인 대산정밀 윤리 위반 협력사와 계약 즉시 해지. 인간 존중 없는 기업가는 함께하지 않는다.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뉴스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대산정밀이 윤리 위반으로 제일금융홀딩스와 계약을 끊었대. 그 큰 회사를 자르다니 대단한데? 제일금융홀딩스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래프가 가파르게 내려갔습니다. 정재민 이사는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체면과 격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정훈이네 집에서 연락 왔어요. 다시 만나자고.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민서야, 내 마음은 어떠니? 전화기 너머로 민서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어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전화를 끊은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공장 현장에 있었습니다. 남색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낡은 스패너를 들고 있었죠.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가 내게는 가장 편안한 음악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민서였습니다. 그녀도 흰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고 안전모를 쓴 모습이었죠. 아빠, 저도 현장 일 배워도 될까요? 강현수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봤습니다. 왜 갑자기? 민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알고 싶어요. 아빠가 평생 이 일을 하신 이유를 느껴보고 싶어요. 나는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에 작은 공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부품을 만져봐. 느껴지니? 아주 미세한 굴곡이. 민서가 눈을 감고 손끝으로 천천히 부품을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자 손끝으로 무언가가 전해져 왔습니다. 아주 작은 울퉁불퉁한 느낌. 아, 여기 조금 튀어나온 게 느껴져요. 그가 자랑스럽게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게 아무나 알 수 없는 미세한 작은 차이야. 이걸 느낄 수 있어야 진짜 장인이지.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왜 아빠가 현장을 떠나지 않으셨는지. 이게 진짜 자부심이고 품격이구나. 민서야, 앞으로도 기억해.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로 결정된다는 걸.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죠. 기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민서에게도 음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공장 입구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정재민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의 화려한 정장이 아닌 수수한 옷을 입고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훨씬 여위었고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회장님, 강현수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재민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셨군요. 정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 영업부에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지원해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는 직함이나 학벌이 아니라 사람됨을 봅니다. 정재민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기회를 주셨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지. 그게 진짜 품격이야. 민서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답네요. 나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스패너가 들려 있었습니다. 녹슨 손잡이, 다른 끝부분. 하지만 이 도구는 이제 단순한 공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한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품격은 꾸미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그걸 보여준 도구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 소리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1년 후, 민서는 대산정밀의 품질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죠.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신입사원 면접 봤는데요. 한 지원자가 명문대 출신이라고
계속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떨어뜨렸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학벌이 아니라 사람됨이니까요. 아빠한테 배웠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잘했다. 민서야. 그날 저녁 나는 서재에서 낡은 스패너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손잡이가 익숙하게 손에 닿았습니다. 이 스패너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화려하지 않아도 빛나지 않아도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이 도구처럼 그는 스패너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진짜 품격은 그런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낡은 스패너 하나가 보여준 진짜 품격의 의미.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고 진정한 존중은 상대의 직업이나 외모가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당신의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손인지 그걸 알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품격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